역대 최악의 여름을 보낸 FC 바르셀로나. 폭망이라는 단어만큼 적당한 표현이 없습니다. 팀의 상징이었던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냈고 뒤이어 이적 시장 막판에는 그리즈만마저 팀을 떠났습니다. 올 1월 회장으로 복귀한 조안 라포르타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수단 정리. 재정적 페어플레이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팀의 핵심 선수고 뭐고 전부 팔아줄 수밖에 없었고 팀의 터줏대감과도 같던 주장단 선수들의 임금을 무지막지하게 삭감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기량의 문제와 상관없이 임금 삭감에 동의한 주장단 선수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2021-22 시즌을 준비하는 FC 바르셀로나의 스쿼드는 이러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르샤의 무게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챔스 우승은커녕 리그 우승도 힘겨워 보일 정도로 무게감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노쇠한 선수들도 많아 부상 및 피로 누적에 따른 시즌 중 경쟁력 저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실패했던 2002-2003 시즌 이후 가장 볼품없는 스쿼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의외의 사실은 FC 바르셀로나가 최근 2년간 유럽 축구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구단이라는 점입니다. 2019-20 시즌 레알 마드리드보다도 많은 약 9,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2020-21 시즌에도 7,500억의 매출로 유럽 축구 구단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매출이 아닙니다. 바로 최대 매출과 함께 최대 적자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19-20 시즌에는 1,3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이때까진 버틸만 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해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20-21 시즌이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년에 비해 매출은 20%가량 줄어들었는데 적자는 무려 5배가 늘어난 6,600억 원의 기록적인 수치를 찍었습니다. 부채만 2,400억 원가량이 늘어나 총 부채가 1조 8천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어찌어찌 새로운 투자를 끌어와서 파산은 모면할 수 있었지만 대대적인 선수단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의 회장인 조안 라포르타는 과거 2003년에서 2010년까지 FC 바르셀로나를 이끌며 당시 호나우지뉴 영입 등을 통해 축구 성과와 마케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바르샤의 황금기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올해 1월 위기에 빠진 바르셀로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11년 만에 회장직에 돌아온 그는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을 확인한 뒤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적자폭에 놀랐다면서 전임 회장 바르토메우를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간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은 왜 이렇게 악화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코로나 상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무관중 경기의 영향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자랑, 유럽 최대 규모의 홈구장 깜노우지만 무관중 경기 진행의 타격도 자연스럽게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당 평균 8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들의 입장권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인 2018-19 시즌과 비교해서 입장권 수입은 약 2,500억 원 정도 감소했으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역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메가스토어의 수익 또한 700억 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형적인 지출 구조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선수들의 몸값 탓에 대부분의 유럽 거대 구단들이 선수들 임금 지급에 지출이 상당 부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르셀로나는 구단 지출의 3분의 2 이상이 선수단 임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지난 시즌의 경우 선수단 임금을 위한 지출이 구단 매출 총액보다도 높아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의해 선수를 등록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메시가 PSG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되는 영입 실패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출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두 번째 선수단 연봉과 연결지어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온 선수들은 연봉도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바르토메우 회장 재임 기간이었던 2016에서 2020년 사이 바르셀로나는 무려 1조 5,800억 원을 선수 영입에 퍼부었습니다. 연평균 3,200억 원을 선수 영입 이적료로 쓴 셈입니다. 반면 선수 매각으로 얻은 수익은 9,450억 원에 그쳐 6,3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적 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PSG 등과 비교해보아도 지출 금액에서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및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오히려 알찬 선수 판매를 통해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비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온 선수들이 제 몫을 못한 것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살펴봅시다. 쿠티뉴, 오스만 덴벨레, 그리즈만 모두 1,5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살았고 이 밖에도 안드레 고메스, 파코 알카세르, 움티티, 디뉴, 실러선, 파울리뉴, 세메두, 데울로페오, 예리미나, 말콤, 랑글레, 아르투로 멜로, 아르투로 비달, 에메르손, 프랭키 데용, 네토, 히르포, 페드리, 브라이스웨이트,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피아니치, 트린카옹, 데스트 등을 이적료로 내가며 영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바르셀로나 옷 입고 뛴 걸 본 기억조차 나지 않는 선수가 상당수이며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해봐야 데용, 페드리, 랑글레 3명에 불과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선수를 사들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요인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참 축구계를 술렁이게 했던 슈퍼리그 사태. 바르셀로나는 마드리드, 유벤투스와 함께 아직까지도 슈퍼리그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리그가 약속했던 천문학적 금액의 유혹과 함께 유럽 축구계의 주도권을 우에파로부터 클럽 기반으로 가져오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은 셈입니다. 슈퍼리그 출범 시 우에파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라리가는 이들을 슈퍼리그와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라리가는 CVC라는 영국 회사의 투자를 받아 돈자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르샤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CVC의 투자를 받아들이면 바르셀로나의 재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메시도 잔류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라포르타 회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TV 방송 수익 분배와 향후 50년간의 초상권을 넘기는 것은 클럽의 미래를 넘기는 것과 같다면서 메시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수단 정리를 하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라포르타의 결정인데 시간이 지나 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결정인 것 같아요. 아직 시즌 초반 비교적 약팀을 만난 덕에 순항해온 바르셀로나지만 이번 주말 세비야 원정 경기 그리고 다음 주 미넨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